거죠. 우리 몸을 살찌게 하고 궁극적으로 병들게 하는 것은 음식이에요, 음식. 음식은 소화가 돼야 되죠. 소화는 발효죠. 소화는 발효고, 그 다음에 독소, 이건 부패죠. 음식이 내 몸속에서 발효가 되느냐, 부패가 되느냐. 근데 음식이 소화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요. 그게 온도, 음식의 온도, 그리고 정신적 영향. 정신적 영향이라면은 부정적 사고냐, 긍정적 사고냐. 밥 먹을 때 뺨 때리면 체하죠? 밥 먹고 있는데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소화도 잘 돼요. 긍정적 정신적 영향이, 자, 정신적인 어떤 환경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그리고 육체적 활동, 근육의 활동은 골격근이에요. 골격근육의 활동은 우리는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기 때문에 내장근을 자극하는 거예요. 내장근은 소화기근. 그래서 온도와 어떤 정신적인 환경, 그다음에 육체적인 환경, 내가 먹는 음식이 어떤 것이든가, 물론 이 음식에 있어서는 따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음식의 종류,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 양, 그리고 음식을 먹는 방법. 이것이 어떻게 소화되느냐, 온도와 정신적인 상태, 육체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 몸속에서 이제 소화액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때 발효가 많이 되느냐, 부패가 많이 되느냐가 그 사람의 건강의 바로미터란 얘기입니다. 근데 다이어트를 얘기할 때, 체중 조절이나 질병 관련 얘기할 때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뛰어. 이게 지금까지 다이어트예요. 그러니까 적게 먹고, 식품 먹고, 식사는 적게 하고, 식품 많이 먹고, 그리고 물 많이 마시고, 그리고 뛰어. 운동을 과하게 하게 되면은 복부 냉기를 유발해요. 운동을 하게 되면 골격근으로 가죠. 피가. 그러면 복부 냉기, 즉 소화기관의 내장근의 혈액이 모자라죠. 그럼 내장근의 혈액이 골격으로 갔다가 밖에서 다 씻고 다시 내장으로 들어오고, 내장에서 대표진 피가 골격을 거치면서 차가워지죠.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내장은 점점점 차가워지죠. 그러니까 운동을 해도 뱃살은 죽어도 안 빠는 거예요. 그리고 빠지 말한 곳만 빠져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모든 프로그램이, 개념이 복부 냉기를 빼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프로그램 하게 되면 맨 먼저 빠지는 것이 어디였어요? 뱃살, 허리살, 턱밑살이었죠. 냉기가 쌓이는 곳이 복강과 여기가 쌓이게 되면 턱밑이 쌓이죠. 이게 복턱이 아니에요. 질병턱이에요, 질병턱. 복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상학에서 복턱이라는 것은 이 아래턱이 이렇게 아래턱 뼈가 각이 안 지고 이렇게 좀 후덕하게 이렇게 좀 넓게 여유 있게 된 턱이죠. 이게 복턱인 거예요. 여기에 살이 이렇게 붙어있고 이중턱이 있는 게 복턱이 아니란 얘기예요. 요게 다 빠져야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원래 설계된 모양이 나오죠. 유전적인 거. 절대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칼로리 컨트롤 해요. 이건 단순당을 줄이죠. 단순당을 줄이고 소화기관에 휴식을 주기 위해서 칼로리 컨트롤을 해요. 그리고 백혈구를 자극하기 위해서 칼로리 컨트롤을 해요. 이 백혈구가 좋아하는 게 뭐냐? 당이에요. 그래서 단순당을 제하면은 백혈구를 굶기면은 백혈구가 사냥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 몸 내부에서 대청소를 하기 시작해요. 죽은 세포, 또 건강하지 못한 세포, 콜레스테롤, 필요 없는 당들, 기타 여러 가지 찌꺼기들, 화학물질들, 이것들을 전부 먹어치우죠. 먹어치우고 죽어요. 비장에서 죽어가지고 간으로 가요. 간에서 그걸 다시 다 분해해요. 그래서 독소 배출할 건 배출하고 필요한 것은 다시 걷어서 이걸 가지고 재활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이 많이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충분히 우리 몸에 있는 것을 재활용하고 외부에 들어오는 건 조금이면 돼요. 근데 많이 들어오니까는 재활용을 못하고 몸에 배출되지 못하면 몸에 쌓이죠. 요게 칼로리 컨트롤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단순당 제한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에서 복합당은 많이 먹으라 가죠. 칼로리 개념이 자, 백미 500칼로리를 먹었다. 그러면은 이 백미를 밥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소화 에너지가 200칼로리 들었다. 원래 소화하는 칼로리에 소화에서 흡수되는 칼로리에 2분의 1이 소화 에너지를 쓰여요. 근데 시금치 500칼로리를 먹었다. 그러면은 자, 600칼로리 소모된다. 여기는 마이너스 100칼로리, 여기는 플러스 300칼로리. 이거 먹으면 살찌고 이거 먹으면 살 빠지고. 칼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음식의 종류가 중요해요. 종류. 그래서 칼로리 컨트롤. 물론 지나친 예를 들어 고지방, 고단백 당연히 장내 부패 일어나죠. 두 번째, 미네랄을 공급하죠. 우리 자다민 건강법의 핵심이 미네랄 공급이에요. 미네랄은 모든 사람에게 모자라다고 보면 돼요. 여기에서 뭐냐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필요한 모든 미네랄을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 게 소금, 특히 천일염. 근데 미네랄 탄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태어날 때부터 모자라고 죽을 때까지 모자라는 게 칼슘. 그래서 특별히 칼슘 제품을 보충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제공하는 이 칼슘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칼슘제잖아요. 아주 특별한 칼슘제죠. 우리 칼슘, 이미 아미노산과 킬레이트화된 청춘도 고농 칼슘이고, 그리고 J칼슘, 먹게 되면 위장에서 즉시 이온화되는 칼슘. 진짜 칼슘과 무늬만 칼슘인 것을 혼돈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진짜 칼슘을 알려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캡슐을 뽑아서 입에 넣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분말이 침에 녹는지 안 녹는지. 분말이 침에 녹으면은 이게 이온화되면서 핵의 망측한 맛이 나죠? 미네랄 공급이죠. 물 제한이에요. 물이 피를 깨끗해 한다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게 돼요. 근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우리 몸은 물이 필요하면, 세포가 물을 필요로 하면은요, 반드시 갈증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갈증 날 때, 자, 물 섭취를 해요. 그러면은 혈액으로 들어가죠. 혈액으로 들어가서 세포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세포에 수분 교체가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혈액으로 나와요. 이게 신장으로 가죠. 그래서 오줌과 오줌으로 가고, 일부는 땀과 대변을 통해서 나가요. 보시면은 혈액으로 들어가서 혈액으로
다시 빠져요. 요 과정이 거쳐지죠. 갈증이 날 때, 그러면 갈증이 안 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갈증이 안 나요. 근데 물을 먹어요. 혈액으로 들어가요. 혈압이 급상승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혈압이 상승하는데 이건 잽싸게 신장으로 가요. 그래서 방광을 통해서 오줌으로 나가죠. 그래서 콩팥이 혈압을 조절하는 기관인 거예요. 만약에 혈압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신장이 오줌 배출을 안 해. 전부 재흡수예요. 찌꺼기만 남고 이 수뇨관에서 계속 수분만, 순수한 수분만 흡수해가지고 혈액량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혈압이 조절되죠. 그래서. 근데 물이 필요 없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혈액량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압이 높아지죠. 심장에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콩팥은 이걸 물을 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일정한 혈액만, 총 혈액량만 유지하는 거죠. 여기가 다른 점이 뭐예요? 혈액 속에서 바로 신장으로 거쳐 가는 거죠. 여기는요, 혈액 속에서 세포를 일순해요. 그리고 수분 교체를 하고 수분 교환을 통해서 다시 혈액으로 가가지고 배출되죠. 이건 갈증이 날 때, 이건 갈증이 나지 않을 때. 그럼 여기에 부담이 뭐냐? 콩팥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물을 쓸데없이 먹어요. 물을 제일 싫어하는 기관이 뭐냐? 위를 자극하고 위를 무력화시켜요. 물이. 그래서 음식 먹을 때 수분과 함께 먹게, 물과 국물이나 물과 함께 먹게 되면은 위가 제 기능을 못해서 소화불량, 그러면 음식이 장에 들어가서 썩죠. 그래서 물을 먹을 때는 위장이 비어 있을 때, 그것도 갈증 날 때, 근데 2리터 이상 먹어야 된다고 계속 갖고 다니면서 헐짝헐짝 하면은 위장이 항상 젖어 있죠. 장마철을 생각해 보세요. 위장이라는 토양이 계속 우리가 물을 먹게 되면은 장마철에 신장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장마철에 밭고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행에서 장부학에서 위를 토라고 해요. 토. 이건 적절히, 흙에는 적절한 수분이 있으면 돼요. 근데 계속 수분이 들어오게 되면은 흙은 진창이 되죠. 그래서 위무력증. 위무력증이니까 위산과다. 위염, 만성위염, 위하수. 그 다음에 결국에는 소화불량되고 역류성 식도염. 하여튼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프로그램에 또는 우리 자다민 건강법의 대표적인 3대 요법이 뭐냐? 아까 같이 칼로리 컨트롤도 있고, 그래서 특히 칼로리 컨트롤에 빠진 게 있네요. 나중에 건강법적으로 할 때 칼로리 컨트롤 1번에 있던 거, 이게 간식 하지 말고, 아침 식사 하지 말고, 단순당 줄이고, 이거죠. 복합당 늘리고. 복합당이 뭐냐? 반찬류. 그래서 반찬을 밥처럼, 밥을 반찬처럼, 주식을 부식처럼, 부식을 주식처럼. 이제 식사법 다 바꾸셨죠, 우리? 먼저 뭘 드셔야 돼요? 반찬부터 전부 고루 섭렵. 그런 다음에 밥 쬐끔. 젓가락으로 조금 떠서 먹고, 반찬 먹듯이. 그리고 또 한 바퀴 일순. 나물 좋잖아요. 뿌리리 좋잖아요. 자, 반찬류를 많이 드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칼로리 컨트롤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칼, 저탄, 탄수화물, 단순당을 줄이고 고미네랄, 소금과 칼슘성이 충분히 들고 고허브. 이게 우리 건강법. 그러니까 이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아까 모든 질병의 원인은 다 똑같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모두 같다. 그러면은 모든 질병을 고치는 방법도, 해결하는 방법도,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도 모두 같다. 얼마나 쉬워요. 아, 또 운동 있네요. 굳이 한다면 운동. 우리가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비만증 환자가 있을 때 살을 빼기 위한 운동은 아니올시다는 얘기예요. 즉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한다? 아닌 거예요. 내가 혈액순환을 위해서, 몸의 대사를 위해서, 또 근육 자극, 근육을 적절히 자극해서 근육이 퇴화되지 않고 골격이 충분히 유지될수록 해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운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